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파업을 유보함에 따라 전면 파업 36일 만에 오늘부터 생산 라인 등 공장 가동이 정상화됩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사 임금 협상이 3.73% 인상에 합의하고 극적 타결됐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광주 전남 지역의 교통량이 지난해 추석 때보다 10% 늘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아파트 전기장판 합선으로 추정되는 불이나 일가족 4명이 다쳤습니다. 전기장판 사용에 늘어나는 계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국민과 함께 정치혁명을 시작하겠다며 개혁적 국민정당은 내년 1월 중에 창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호타이어가 전면 파업에 들어간 지 36일 만인 오늘부터 생산 라인이 정상 가동됩니다. 노조가 파업을 유보하고 사측도 직장 폐쇄를 해제하기로 했기 때문인데 급한 불은 꺼졌지만 단체 교섭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호타이어 정문을 가로막고 있었던 철제 구조물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현 집행부 임기가 오는 30일 끝남에 따라 차기 집행부 선출을 위한 선거를 위해 파업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노조원들을 모두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했으며 선거관리 체제에서도 사측과 교섭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조합원들의 단결된 힘을 응집해서 새로이 15년 임단협을 승리하기 위해서 잠시 휴식 기간을 갖도록. 이에 대해 사측도 직장 폐쇄를 해제하기로 해 그동안 일부만 가동됐던 생산 라인이 오늘부터 정상화될 전망입니다. 금호타이어가 정상 가동된 것은 지난달 17일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한 지 36일 만입니다. 우선 이제 한 달 넘게 파업으로 인해서 조업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사원들 안전관리나 이제 생산량을 정상화시키는 데는 일정 기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파업이 끝난 것이 아니고 유보된 것이고 노조 측의 선거체제 돌입으로 다음 달 초까지는 단체 교섭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단체 교섭이 자칫 장기화되는 것은 물론 노조 측이 파업 재개 여부를 새로운 집행부에서 결정하기로 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사는 그동안 21차례 본교섭에 나서 쟁점 사안에 대해 합의 도출을 시도했지만 임금 피크제와 임금 손실액 보전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왔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시와 광주상공회의소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호타이어 노사 분규에 조속한 타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금호타이어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교섭해야 한다며 광주형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대승적 타결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상의도 금호타이어의 초장기 파업에다 기아차 노조의 파업 가결 등으로 지역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원만하게 타결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이 3.73% 인상에 합의하고 극적 타결됐습니다. 노사는 어젯밤 협상에서 유급 휴가를 주지 않는 대신 임금을 3.73%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노조는 이 잠정 합의안을 놓고 오늘 새벽 조합원 긴급총회를 열었는데 83.46% 찬성률로 가결됨에 따라 올 시내버스 임금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첫 차 운행부터 예고됐던 준법 투쟁은 취소됐고 시내버스는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국민과 함께 정치혁명을 시작했다며 개혁적 국민정당을 내년 1월 중에 창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 다음 달에는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가치를 공유하는 인사들을 모으고 12월까지 창당준비위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천 의원은 양대 기성정당의 기득권 체제에 타협하지 않고 결연히 맞설 용기를 지닌 개혁 인사들에게 신당에 참게 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출근길인 현재 짙은 안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맑은 날에 3분의 1 수준의 가시거리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안개만 아니라면 오늘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광주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25일 설악산을 시작으로 다음 달 20일쯤에는 무등산에도 첫 단풍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맑은 날씨 속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광주가 18도, 나주와 화순이 15도, 구례 16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에는 어제보다 2도에서 많게는 3도가량 올라 덥겠습니다. 광주와 나주가 29도, 담양 28도, 구례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화재 발생 위험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장판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침대 한쪽이 불에 타 구멍이 생겼습니다. 전기장판 코드 연결 부위는 새카맣게 타버렸습니다. 큰애가 나왔다. 와가지고 아빠 불났어요 뭐 그러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뭐 불이 이제 부랴부랴 이제 물 붓고 얘들은 밖으로 뛰쳐보내고요. 목포에서 전기장판 화재가 발생해 일가족 4명이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좀 따뜻하게 하려고. 아니 커튼 같은데 불 붙었어요. 그러니까.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전기장판 사용이 늘고 있는데 그만큼 화재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259건이었던 전기장판류 안전사고는 지난해 464건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품목별로도 전기장판이 전체의 69.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온수매트, 전기방석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장판 화재 주요 원인은 장시간 전기를 켜놓았을 때 과열과 누전, 내부 조절기의 이상으로 순간 전압이 높아졌을 때 과전압 등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큽니다. 전기장판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불이라든가 커튼, 매트리스에 옮겨 붙어가지고 이로 인한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소방당국은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전기장판 등 전열 매트류 사용이 급증하는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일베 사이트에 올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일베 회원 양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모습을 왜곡하고 희화화해 모욕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13년 5월 일베 사이트에 5월 희생자의 가족들이 오열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면서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비유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대표 사적지인 옛 전남도청학 분수대가 44년 만에 보수를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분수대는 구조체를 보수하고 분수 설비를 교체하는 등 정비를 마치고 야관 경광 조명을 설치하는 등 가동 준비를 끝냈습니다. 5.18 사적지 27곳 가운데 유일하게 원형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 분수대는 지난 1971년 설치됐으며 지난 2010년 주변 냉각탄 붕괴 사고로 분수 가동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져 음식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설사 환자 가건물을 추출해 검사한 결과 지난 6월 22%였던 식중독균 검출률이 이달 초에는 45%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는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날씨 탓에 음식물이나 식재료가 상하기 쉽기 때문이라며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바닷물 수온이 아직 높기 때문에 비브리오 폐혈증 등 수인성 질환 감염 우려도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광주 전남 지역의 교통량이 지난해 추석 때보다 10% 늘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광주 전남 지역의 교통량이 지난해보다 10% 증가한 174만 1000대로 예측됐습니다. 또 추석 당일인 오는 27일에는 최대 교통량인 44만 8000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올해 추석이 주말과 겹치면서 교통정체가 극심할 것으로 보고 특별 수송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상습 침수 피해를 불러온 황룡강 배수문의 자동화가 추진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에 따르면 황룡강 노후 배수문 정비 사업을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금 5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이에 따라 황룡강에 설치된 배수문 17곳 가운데 수동으로 작동하는 11곳의 자동화가 추진됩니다. 황룡강 배수문은 대부분 수동화 시설로 집중호우 때 배수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침수 피해가 났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1년 이상 여수 검은도로 오가던 여객선 운항이 줄면서 검은도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추석 때 귀성객들이 고향을 찾는 데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로 여수 거문도로 오가던 청해진 해운 소속 여객선의 면허가 취소된 지 1년 5개월여. 면허 취소로 운항이 중단되면서 당초 여수 거문도 항로를 왕래하던 여객선이 두 척에서 한 척으로 줄었습니다. 배가 줄어들면서 가장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은 거문도 주민들. 여객선 운항이 줄어든 것도 줄어든 것이지만 이마저도 안개나 풍랑이 심할 때면 운항이 중단돼 발이 묶이기 쉽습니다. 여기에 주말이면 거문도를 찾는 관광객들도 여객선 좌석 구하기가 힘들어지면서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배가 작으니까. 그래가지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 주말에는 사람이 많은데 관광객이 안 오니까 거문도는 아주 요새 어렵죠, 경제적으로도. 여수해수청은 이 같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거문도 항로를 운항할 새로운 선사 모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객선 선령 기준이 강화되고 거문도 항로의 수익성이 적다 보니 세 차례 선사 공모에서도 선뜻 운항하겠다는 선사가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운항 선사에 예비선 투입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서 다른 선사도 투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운항 선박이 줄고 새로운 선사가 나서지 않고 있는 거문도 항로. 1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주민 불편은 물론 거문도 관광 활성화에 먹구름이 두리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추석 명절 귀성길마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상 배 보상금 신청 접수가 오는 30일 끝나지만 신청자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사망 생존자 461명 가운데 관련 신청자는 지금까지 48%인 221명에 불과한 가운데 생존자의 경우 배상금 신청에 필요한 접수를 준비 중인 사람들이 있어 막바지 신청이 늘 전망입니다. 정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겨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는데 배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유족과 생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금을 한 푼도 못 낸 직장인 비율이 광주가 전국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전남 근로소득자 75만 6천 명 가운데 34.5%인 26만 1,000명이 과세 미달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광주의 경우 과세 미달자가 36.4%로 전국 평균보다 5% 높아 1위를 기록했습니다. 황주영 의원은 임시직, 비정규직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게 아닌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늘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 등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은 오늘 오후 2시부터 광주국세청에서 광주청과 대전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 나섭니다. 이번 국감에서 의원들은 경기 불황기를 맞아 지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무리한 과세와 세후부 공무원들의 무속절한 처진이 없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엄기욱 광주복지재단 대표 내정자에 대한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인사청문 특위는 엄 내정자를 대상으로 반시국선언 참여와 사전 내정설 의혹 등 그동안 제기됐던 논란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정이어서 엄 내정자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엄 내정자는 지난 2009년 반시국선언 교수 명단에 포함된 사실을 놓고 본인 이름이 도용당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호랑이 군단의 가을 야구를 향한 멀고도 험한 여정, 이제 끝이 보이는데요. 막판 운명을 가를 SK와의 중요한 3연전에서 2승을 먼저 내주고 7위까지 밀려나며 위기에 처했습니다. 잡히고 이번엔 뜬공으로 잡힙니다. 이 주자가 3루까지 갔지만 삼진. 기아 타선 개점 휴업 중입니다. 나주환의 2타점 적시타가 유일한 득점. 중심 타선에서 하위 타선까지 무안타에 그치며 답답함을 안겨줬습니다. 9월 팀 타율은 2할 3푼 3리. 이 시즌 내내 리그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팀 타율은 이번 달 들어 더 내려갔습니다. 반면 뜨겁게 달아오른 SK 방망이는 차갑다 못해 꽁꽁 얼어버린 기아 타선과 대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선발 천사정이 좋지 않은 마운드는 박준표를 선발로 내세웠지만 첫 선발전에서 홈런을 맛보고 일찍이 마운드를 내려갔습니다. 공격 야구보다 막는 야구로 버티고 있는 기아는 필승조를 총동원해 경기를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SK는 기아의 추격 의지를 꺾는 대타 작전까지 성공시켰고 철벽 불펜마저 공략당한 기아는 2대9로 승리를 내주고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3연패에 빠지며 7위까지 밀려났습니다. 이 반면 SK는 한 게임 반차 앞서며 5위에 올라섰습니다. 기아와 6위 롯데와의 게임차는 한 게임 차입니다. 12경기를 남겨놓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오늘 SK와 3연전의 마지막 경기를 치르는데요. 에이스들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이 기아는 양현종을, SK는 김광현을 선발로 내세웁니다.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전라남도의 의료관광 클러스터 추진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모사업에는 탈락했고 지자체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의료협동조합이 우선 출범합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4km의 대로변을 따라 목포의 대표적인 병의원 41곳이 밀집한 백년로입니다. 이곳의 특성을 살려 전라남도와 목포시는 이 일대를 의료관광 클러스터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무안공항이 중국인들의 환승공항으로 지정되면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5일 동안 의료를 축으로 한 관광산업을 육성한다는 게 기본 계획입니다. 정부의 의료관광 육성 계획과도 맞아떨어지면서 올해 8억 원의 사업비를 신청했지만 탈락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국가사업과 연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가사업과 연계해서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 역시 전라남도의 상황을 지켜보자는 시의원들의 요구에 밀려 관련 조례 제정을 보류했습니다. 가시적으로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것은 병의원 연합체인 의료조합뿐입니다. 의료관광 클러스터의 기반이 될 의료협동조합이 우선 설립됩니다. 41개에 달하는 백년로 메디컬 스트리트 병원 가운데 우선 16개 병원이 참여합니다. 이게 의료기관의 원장들의 힘으로만 이 일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정부나 지자체 이제 행정적인 지원이 따라야 되고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의료 관광객은 21만 1000여 명. 이 가운데 전남은 23개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 739명을 유치하는 데 머물렀습니다. 지원군 없이 출범하는 목포 의료관광 클러스터의 앞날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지구촌의 한강을 주제로 이틀 동안 계속된 광주 아리랑 대축전이 전국의 아리랑이 연주되는 마당극을 끝으로 폐막됐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계속된 아리랑 대축전에서는 아리랑거리 퍼레이드와 함께 천막 극장과 음악다방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가 곁들여져 시민들이 즐기고 소통하는 축제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5.18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한 애틋한 가족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빛골 아리랑도 공연되고 아리랑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토론회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곁들여졌습니다. 담양 세계 대나무 박람회 방문객 수가 지난 17일 개막 이후 나흘 만에 1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박람회 조직위는 개막 이후 첫 주말 8만 명의 방문객이 찾아 누적 방문객 수가 15만 명을 넘어섰다며 가을철 나들이객이 늘어나면서 다음 달 말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기간 방문자가 급증해 박람회 목표 관람객 90만 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주문화재단이 오늘 홍콩 현지에서 홍콩예술발전위원회와 문화교류 협정을 체결합니다. 광주 미디어아트 페스티벌과 미디어아트 레시던트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는 광주문화재단은 미디어아트 국제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인 홍콩예술발전위원회 측과 앞으로 다양한 방문교류와 예술인 교류를 추진하게 됩니다.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골라 선보이는 갤러리 리체의 점핑전이 6번째 기획 초대전을 열고 있습니다. 갤러리 리체는 오는 23일까지 도시 안에서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낸 김영일 작가의 표류하는 도시인 두 번째 전시를 갖습니다. 이번 전시는 지난 2011년 같은 작가가 전시한 망각 도시생활에 이은 연작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한 광주 전남 교육재정 파탄을 막기 위한 시민대책기구가 결성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교육대란 극복과 지방교육 재정 확대를 위한 광주시민 대책기구를 꾸리기로 하고 시민교육단체와 함께 시민대책기구 준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준비위원회 사전활동을 거친 뒤 다음 달 7일 출범식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의무 지출하도록 거듭 촉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 1일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실시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건소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막기 위해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서도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은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경우 입원율과 사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10월에서 11월 사이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출근길에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평소 맑은 날에 가시거리가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요. 이 안개만 아니라면 오늘 맑은 날씨 속에 광주가 29도까지 오르면서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그만큼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이달 25일 설악산을 시작으로 다음 달 20일쯤에도 무등산에서 첫 단풍을 감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동안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도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출근길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광주가 18도, 나주 15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더 올라 덥겠습니다. 광주와 화순이 29도, 구례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해상에서도 날씨 참 좋겠고요. 물결 낮게 일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에는 남해안에, 금요일에는 광주 전남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추석 연휴 동안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날씨로 인한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